보수가 여당 싫어했어요. 쪽에서 계속 맞아요. 주장했던 거고 보수에서 네. 반대했던 건데 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네. 이것도 똑같이 저도 입장이 바뀌었지만 네. 그때도 저도 계속 선거 연령은 낮추는 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논의해볼 수 있다. 자, 성 부장님. 살다 보수 쪽 당대표가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는 날도 오네요. 예. 얼마 전 시사인에서 이런 선거 연령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우 문제, 극우화 문제 이런 것들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선거 연령 낮춰도 우리가 선거에 유리해. 왜냐하면 그들은 좀 극우화됐고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지방선거 앞두고 하자라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이슈를 하나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 연령 낮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구청회 열고 전문가 간담회 열고 사회적인 비용 갈등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던지는 것은 다른 또한 의미와 음모가 있지 않느냐.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음모를 삼가해 주세요. 한판승부 음모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영세당 상근태 공사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좀 혼돈해주시고 혼돈해주시고. 그다음 그 기간 어떡하려고 그러냐. 윤호개인당 고성국 씨, 전환기 씨 예. 양옆에 끼고 이제는 전두환 씨까지 그 당에 뭐 사진 건다라는 주장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뭐 진보당 좌쪽 뭐 이런 쪽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만 남아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 좀 똑바로 좀 해라. 예. 그렇게 좀 혼돈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한 진영과 이 지역 그리고 뭐 세대 또 어떤 인형 이런 쪽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들을 말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께서 좀 들으시면서 뭐 정책의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좀 하시고 야당 대표 좀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자주 만나주세요. 그냥 무조건 만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물론 의도도 뻔해요. 사실은 그전부터 야당 대표들이 항상 영세당 하면 자기가 좀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 하고 예. 뭐 이러면서 당내 또 좀 약간 정리도 하고 예. 당대표로서 입지도 공고히 하고 그런 시선을 의도를 분명히 바꿔줄 있거든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꿔줄 수 있어서 나는 이제 뭐 다 정리했어. 내가 지금 야당 대표야. 전략 대표야.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에 이용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만나는 거 좋다고 봐요. 우리 곽우신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 영수회담에 이 선거 연령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분으로 삼으려나 16세 해주십시오. 네. 근데 사실 이 16세라는 게 유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면은 맥주랑 와인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독주는 못 마시지만 18세부터지만 그러니까 그냥 16세라는 때 선거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권리들이 동시에 풀리는 나이인 거예요. 준성인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선거권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가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시민 교육하는 거 반대다. 그거 지금 학생들 정치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삼는데 아니 투표권을 주는데 투표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관련 논란도 있었죠. 예. 그런 것들도 보수정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젊은 이 청년 그 학생들에게도 이 수표권 같은 이런 것들 같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진정성을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표권만 딱 지금 선거 전에 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실제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추진할 거냐, 네.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일단 던졌으니까 우리가 네.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 민주당이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안 하면 민주당 탓입니까? 네, 선제적으로 자신들 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표와 발의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할 생각이 있어서 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약간 듭니다만 대통령이 내일 아침 갑자기 SNS에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딱 해서 하게 되면 좋은 거죠.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할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대표 갑자기 내일 합시다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네. 상황에서 네. 야당발 의제가 지금 정권의 핵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치개혁. 네, 그럼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래도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거 하나는 말해놓는 거니까 본인 이익 중에 뭐 저는 그런 논의하는 거 좋다. 저는 근데 이제 지방선거 보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교육감 선거에는 학생들이 진짜 소비자니까 학생들이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들에게 맡기지 말고 진짜 교육 정책 할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소비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험 다 폐지하겠다. 네, 수능은 포퓰리즘? 수능은 최대한 쉽게 내겠다. 포퓰리즘, 학생 포퓰리즘.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한테 할때서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못 믿으세요, 아버님? 못 믿는 건 아닌데. 예. 학부모표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세 때는 네. 지방선거 투표권이 먼저 생기고 그러네, 18세가 좋네. 되면 이제 대선이나 총선 투표권도 같이 생기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안도 그 아니에요. 네, 이번 지선에 선제적으로 이건 먼저 시범적으로 그래, 해보자. 교육감부터 하자. 네,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왜 15세는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중3은 왜 안 장도혁 됩니까? 당대표의 묵상 결과가 16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6세면 중학생, 만 16세면은 만 16세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17, 18, 19가 붙어있으니까 이게 선거권만 문제되지 않고요. 사실은 2020년에는 투표권을 만들었다가 2022년에는 피선거권도 줬어요. 18세. 그럼 이제 곧 나와요. 그럼 이제 16세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에 나갈 수 있느냐? 예. 왜냐면 그럼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 왜 안 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오늘 장 대표 얘기 중에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인데 이 단어가 딱 꽂혔었는데 이 얘기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꽂힌 게 그러니까 골든타임도 맞죠.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미 이재명 정부는 실패했다,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예. 저는 꽂힌 게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 인생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대안이 있을까? 그게 지금 노코 때려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요 문구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 게이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통일교 게이트라고 했으면 그래도 예.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도 많은데 민주당 빼고 딱 얘기했잖아요. 특정을 해가지고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또 장도혁 대표의 연설 얘기 해보고요. 자, 요즘 대통령이 계속 SNS 많이 하고 계시네요. 부동산 문제를 말씀 많이 하는데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도 일부 그 주택 있는 분들이 또 팔았습니다. 네,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 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본인 명기의 이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예. 이 중에 용인 아파트를 작년 11월 이미 매물로 내놓았다라고 하고요. 예. 김상호 춘추관장은 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지금 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매물로 놓은 사례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56명 중에 2주택 이상은 총 12명이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4명인데 이들이 어떻게 할지가 또 관심이 모였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직접 물어봤더니 일부 주택을 이미 매도했거나 매도가 진행 중인 의원은 5명,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인 의원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팔기를 거부했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또 이게 정부의 집중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면 이게 또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 후보자들이라든지 나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요 설치 법안도 발의했네요.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번 달 안에 이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다 라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에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이상거래나 담합 같은 이 관련 불법 행위에게 수사할 권한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예. 이 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를 해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인력 규모는 한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일단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의 이제 주택 처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의 설득력이 좀 보시냐.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럴 거면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뭐냐면 1가구 1주택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처분해라 해서 사실은 집을 택한 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아마 고민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강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도요 거기에 아주 다주택자 여부 소명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지? 다주택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비서관급 비상들도. 그러면 이제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에 꽤 많이 있습니다. 어허. 이런 분들도 아마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이게 엄청 자리를 잡으면 뭐 다음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이거를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뭐 다주택 가진 게 무슨 뭐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죄는 아니니까. 뭐 분위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계속 이걸 공개됐었거든요. 예.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대로 있고 의원들도 그대로 있는데 왜 국민들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장수자 씨. 세금을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규제 억제, 세금으로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다주택자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나 돈 있거든? 나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뭐가 문제야? 내가 뭐 불법만 저지르면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국민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되는 공직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으로는 이러한 다주택이 상속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가 막 여러 주택을 사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적절한 지시와 판단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책 방향은 맞다. 네, 그거는 공직자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공직자들이 하나의 의무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상속받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빼고. 아니 그것도 그냥 그것도 좀 아니야? 가급적이면 좀 정리하시고 아, 그래요? 돈과 오. 공직 이거 둘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을 추구하려면 공직자 안 하셔야 하지 되겠죠.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 약속 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도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내셨네요.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해야 된다.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이다. 야, 이분 예전에 뭐 토지 공개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 자체는 또 민주당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게 또뭐 치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르죠. 예전에 당대표할 때 보니까 알겠어요. 참여연 대하고도 뭐 예. 정책 협의도 하고 뭐 그때 뭐 아마 임대부 뭐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 안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런 것도 많으시고 예.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러신 것 같은데 약간의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부모님의 사는 집, 뭐 개인이 사는 집, 부모님 원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물려준 집 이런 것들은 약간 유도리는 게 있는 거고 투기성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도 보면 예전에 문제 됐던 것도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집은 이제 강남에 갖고 있고 지역의 거는 만약에 두 개 있으면은 지역의 거 팔고 강남에 갖고 전 대통령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누군지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선택은 해야죠. 광우신 기자. 이 사실 이현주 의원의 기준에 따르면은 그 홍준표 전 대표도 사회주의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이번에 다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들어가서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게 봤던 멘트가 뭐냐면 송기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니까 원주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는데 서울 집은 가족들이 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세금 내더라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내놓으면 좋은데 못 내놓는 상황이면은 이 조세 나는 쿨하게 정당하게 납부하겠다라고 솔선수범해서 납세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저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쨌든 세금 부담에 대한 어떤 저항 심리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가 해서 고민 중인데 뭐가 어렵고 뭐 해갖고 지금 당장 팔기가 어렵고 이런 핑계 대는 것보다는 세금 내실 거면 다 내겠다라고 그냥 쿨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법을 내주셨구나. 아니 근데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 세금 원래 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좋은 모양도 내도 되잖아요. 아, 내기 있으면 나 억지로 내는 건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예. 세금 내기 기뻐서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별 없어. 근데 막 이런 것도 딴 나라, 딴 세상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도 많고, 전세, 월세 사는 분들도 많고, 집이 있더라도 뭐 강남이나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집값을 제외하고는 예, 예. 집값이 뭐 오른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지도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도 듭니다. 아, 선생님 진정성 있는 방송을. 이제 일산에서 살아보세요. 안 올라 떨어져. 예, 갑자기 또 박성태 실장님 생각나네. 예. 자, 아무튼 이제 관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 정부 장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또 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시해서 공식화하는 문제를 놓고 또 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